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정책시스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 하신 거 없죠? 갭 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예. 네.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운하는 거 저는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놓고 서민을 애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여해가지고 뭐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뭐 국회에서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자숙하겠습니다. 예. 김현지 비서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문제는 좀 건들지 말자고 운영위에서 좀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합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생활 털기 TF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공무원 다 텁니까? 이번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다 털은 것처럼 얘기하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한정합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미리 알고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새 나가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확인 어떻게 합니까? 수석 비서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그 첫 테이블에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사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의 결과를 좀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반 공무원 사생활 다 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에 관여하지 1월까지 불가능합니다. 털 이유가 없죠. 한 이 없는 달, 사람 왜 한 털겠습니까? 달,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거 조사하고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아마 전체 공직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도 속아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트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위증 관련해서 정책장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그 부동산 정책들은 그 주심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예.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에 13, 14일 날은 뭐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거는 살아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고 그리고 적법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저 정무수석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항명이다라는 규정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검사들의 정치 항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